저는 KBS 예능국 PD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죠? 네. 예능국 PD라 함은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죠. 제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개그 콘서트 3년 전에 만들었었고요. 네? 프로듀서, 감사합니다. 프로듀서 아주 인기 절정이었던 드라마 프로듀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어레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다음에 1박 2일 시즌 3 그리고 유열의 스케치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일 재미있고 유익하고 유명한 KBS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아닙니까? 복면가왕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네? 네, 아무래도 뭐 좀 밝고 맑고 이제 희망찬 사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많이 보시는 분들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이 외교부에서 하는 이 강의가 어떤 접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하면서 왔는데요. 저는 나름 이제 개그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면서 저한테 힘이 되어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게 외교랑 어떤 관계가 있냐? 외교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꽃밭에 비유해봤습니다. 이 세 개를 하나의 정원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로 꽃으로 채워져 있는 꽃밭도 있고요. 하나의 식물로 채워져 있는 꽃밭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세 개를 정말 다양한 식물, 즉 다양한 꽃들로 채워져 있는 꽃밭으로 비유했을 때, 각각 지금 이제 꽃이 못 피고 있는 어떤 식물도 있고요. 꽃이 되어서 너무 만개하고 있는 식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식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면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서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외교의 힘이고 방향이 아닌가 했을 때, 제가 연출했던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도 그 다양함의 힘을 보여주었던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인문학적인 메시지인 꽃이 아닌 잡초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그 콘서트,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개그 콘서트가 사실 제일 전 국민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컨텐츠일 것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개그 콘서트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 개그 콘서트는 힘을 가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그 콘서트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9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99년도에 KBS 예능국에서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새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예능국장님이죠. 자, 예능국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요. 자, 이번에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죠. 그런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자, 뭡니까? 잡초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 그냥 미물들이겠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보고 뛰어난 영감과 어떤 판단력을 가지신 분이 예산을 가진 상태에서 자, 이거 투자할게, 저거 투자할게 하죠. 근데 99년도 가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선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프로그램으로는 예능국이라는 국 안에서, 직장이죠, 가장 성공률이 높은 PD에게 예산을 몰아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해야 되니까, 뭔가 괜찮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아주 훌륭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은 PD에게 예산을 몰아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런칭을 시키고, 두 번째는 뭐랍니까? 이게 망할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나 모르고. 그러면은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컨 PD라고 하죠. 그 PD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약간 그러면서도 젊고 패기가 있고 메이킹이 좋은 선수에게 나머지 예산을 줍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시키죠. 그런데도 돈이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떡하냐?
꼭 해야 되는 숙제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합니다. 공영방송이니까 바둑도 해야 되고요, 국악도 해야 되고 코미디도 했어야 됩니다. 코미디를 해야 돼. 코미디 큰 기대감이 없는 컨텐츠입니다. 99년도만 해도 코미디. 그러면은 예능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은 뺐다 이거죠. 그러면은 예능국에서 그 당시에 예능국 안에 저희 선배님 중에 호가 점심이신 분이 계세요. 아침에 오셔갖고 점심을 뭐 먹을까로 생각을 하시다가 점심을 드시고 나면은 그 다음날 점심을 뭘 먹을까 이제 계획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코미디를 많이 해오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을 시킵니다. 왜? 그분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거죠. 해야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가장 안전하게, 즉 가장 사고 치지 않고 무난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시킵니다. 그런 TO가 있어요. 자,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요, 조연출을 뽑아야 되는데 조연출로 누구를 합니까? 저를 하시게 됩니다. 저는 왜 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KBS에 입사했을 때 여자 조연출 한 명이었어요. 예능국에 여자 조연출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외로웠죠. 근데 그 개그 콘서트를 하시는 분의 배정이 됐습니다. 앞에 굉장히 막 성공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그 PD가 인사권도 가져요. 예능국에서 일 잘하는 조연출을 다 뽑아간단 말이죠. 제가 개콘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안 뽑혔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여자 PD인데 이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여자 PD인데 이쁘니까 사람들이 껄끄러운가 봐요. 나는 일로 인정받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나의 외모만으로 판단을 할까가 저에게는 굉장히 가장 큰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배정이 된 순간 저 점심 선생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외모뿐이 아니라 실력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겠다가 제 첫 욕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욕심 없는 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나 이번에 코미디 프로그램 새롭게 해볼 거야 라는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뭐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개그 콘서트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셨던 그분의 이 새로운 형식, 그 당시에는 개그 콘서트처럼 코미디 프로그램이 막 콘서트 형식으로 막 1000명씩 앉혀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전의 코미디는 한 코너가 뭐 20분, 30분 길었고 그 코너 앞에 객석은 저희하고 약속된 아르바이트생들, 이제 일당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녹화를 하는, 왼손 들면 웃으시고 오른손 들면 함성을 질러주시는 분들과 녹화를 하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콘서트 형식으로 하고 짧은 꽁트, 한 뭐 2분 안에 끝나는 짧은 꽁트 형식으로 9명의 개그맨만 데리고 하겠다라고 새롭게 계획을 짜셨어요. 저는 일로 인정받고 싶으니까 무조건 제가 그거를 실현해서 가능토록 해야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 코미디라는 장르를 해왔던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그분의 전문성이 있으세요. 자, 그분들께 가서 하나하나 설득해요. 저희 새롭게 해보려고요. 녹화 몇 시에 하니? 7시 반에 합니다. 왜? 새롭게 하려고 일반 객석분을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직장을 마치고 오시려면은 차를 타고 이동하고 하면 7시 반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7시 반에 합니다. 안 돼, 너 안 잡아. 너 몇 년 차야? 입사 3년 차입니다. 너 코미디 안 해봤지? 난 코미디를 오래 해봤어. 코미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코미디는 오후 2시에 녹화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왔거든. 오후 2시에 해서 재밌을 때, 한창 에너지가 오를 때, 재밌을 때 딱 하고 끝내고 6시에 술 먹으러 가야 돼. 회식하러 가야 되는 거야. 코미디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입사 2년, 너 모르잖아. 나는 코미디를 오래 해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난관이 생깁니다. 그렇지. 이분 말이 맞겠구나. 근데 왜 우리 선배는 새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왜 하고 있던 대로의 룰을 깨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설명을 해야죠. 저희 선배님이 새롭게 한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전 녹화를 7시 해야겠습니다. 왜 새롭게 하려고 그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게 왜 새롭게 하려고 그러지? 예능국에서 이미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진 프로그램은 따로 있는데 굳이 이거는 기본만 하면 되는데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왜 새롭게 해야 되지? 그분에겐 욕심이 있었죠. 나는 점심 무슨 선생이라는 거를 벗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일을 할 줄 안다라는, 그분도 욕심을 낼 줄 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외모만으로 인정받는 이 불합리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작은 욕심들이 모여서 개콘은 시작됐습니다. 그 개콘 첫 녹화 때 이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 이 강남 이 한가운데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다 아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작은 욕심들로 시작됐어요. 작지만 심지어 같지 않은 욕심들. 그때요, 개그맨들이 9명이 메인 멤버였어요. 김미아 씨, 백재현 씨, 전유성 선생님, 심연섭 씨, 김대희, 김준호, 김영철, 김지혜, 김경희, 이렇게 9명이 메인 멤버였습니다. 이 메인 멤버가 그 당시에 녹화를 하는데 갑자기 김미아 씨가 제일 어른이셨는데 분장실에 다 모이래요. 바빠 죽겠는데 녹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모였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하재요. 기도를 했죠.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제발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국장님이 시험 삼아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예산도 작았고 그냥 시험 삼아 사고만 치지 말아라는 마음으로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제발 잘 나와서 시청률이 잘 나와서 정규 프로그램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그 개그맨들의 기도였어요. 왜? 정규 프로그램이 돼야 직장같이 이제 기댈 수 있는 개그를 늘 보여줄 수 있는 터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욕심에서 개그맨들은 시작한 겁니다. 그런 작은 욕심들이 모여서 그때 기도발이 셌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가는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이 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 그 멤버들 중에 지금 보니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간절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들 처음부터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었지만 기회라는 건 작게나마 주어졌고 그 작았던 기회에 대한 큰 꿈은 없었지만 작은 꿈이 그거를 잡았고 그 꿈들을 잡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꿈들이 합쳐져서 9명이었던 개그맨이 지금은 개콘의 연습실이 KBS에 있어요. 120명이 와서 개그를 매일 짭니다. 커진 거죠. 작았던 것이 커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작게 시작한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프로듀서를 끝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돼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데 개콘의 처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땠지? 그때 어땠길래 이렇게 브랜드가 된 프로그램이 되었지? 작았더라고요. 정말 PD, 조연출, 출연자, 뭐 스태프분들 그리고 심지어 거기 왔던 객석분들도 어느 누구 하나 이게 대단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겠죠. 근데 작은 욕심들이 자기 욕심만큼 그리고 조금씩 더 욕심을 내면서 하다 보니까 꽃이 된 거예요. 잡초가 왜 잡초입니까? 그냥 풀이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꽃이 만개한 곳에 잡초가 폈어요. 뽑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뽑힐지언정 또 자라잖아요. 왜? 내가 꽃이 되고 싶으니까. 세계에서도 그렇고 큰 조직 안에서 보면요, 전부 다 저는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졌냐, 뭐 선한 의지여야겠죠. 긍정적인 욕심을 가졌냐, 그 욕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피어나건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저니까요. 저처럼 뭐 또 타인처럼 뭐 제 후배처럼 다 맨 처음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은 작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허무맹랑합니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희도 이제 새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보여드리는 직업이죠. 처음에 1박 2일의 처음은 어땠을까?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처음은 어땠을까? 뭐 어땠겠습니까? 그 처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어떤 인터넷의 뉴스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거를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대단하게 어마무시하게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막 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PD가, 선구안을 가진 PD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저도 기획안을 많이 보지만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기획한 사람의 선한 의지를 믿고 시키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나를 알아봐 주고 그리고 그 알아봐 주기에는 그 사람들의 경험과 어떤 그 많은 식견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의지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개업 콘서트를 하고 있는 동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측면에서는 제가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뒀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오늘 주제가 다양성의 힘이기 때문에 저는 개업 콘서트를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타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 이 개그맨,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훌륭해지겠지만 지금은 훌륭하지 않아 보이는 이 사람한테서 좋은 거를 뽑아낼까? 물론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뛰어난 식견이 있어서 굉장히 웃기게 눈이 생겨, 그 입 모양이 웃겨, 이건 막 이런다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무대를 일단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는데 한 코너에 뭐 5명에서 10명 사이에 여러 개그맨들이 같이 코너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약속된 대로 무대 위에서 거의 생방송처럼 공연을 한단 말이죠, 개콘이. 근데 거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NG를 내면 안 되잖아요. NG를 연습한 대로 안 하고 위에서 누가 NG를 내버리면 본인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코너가 다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앞, 뒤가 다 헝클어지는 거죠. NG를 많이 내면 같은 팀원들도 되게 싫어하고 민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개콘을 오래 해보면요, NG를 내는 사람이 계속 내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은 부분에서 계속 내요. 그것도 특별한 NG도 아니고 모데어서도 아니고 그냥 NG를 많이 내요. 이름을 댈 수 없어요, 카메라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주변 개그맨들은 뭐 합니까? 쟤랑 하기 싫어요. 쟤랑 하면은 연습해와봐야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빼야죠. 전체를 위해서. NG를 많이 내니까, 명백한 실수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달랐습니다. NG를 많이 내는 친구에게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겁을 먹어요. 저분이 왜 저러시지? 나를 정말 잡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판단은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어요. NG를 많이 냈던 시기라는 건 뭘까요? 연기자로서 신인이 무대 위에서 떨면서 NG를 내는 시기, 뭐겠습니까? 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너무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 웃으면 당황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제가 엉덩이를 한 번만 쳐주면 앞으로 갑니다. NG를 많이 낸다는 건 그래서 작은 욕심을 가슴에 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드리는 말은 이 모든 개그맨들 중에 저희 개콘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훌륭한 개그맨이에요. 더 많이 있지만 이 개그맨들이 전부 다 사실 NG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자신감을 가졌잖아요. 자기 영역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떨리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자기 영역이 생긴 거예요. 내 고집을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내가 전체 100에서 나의 1이라는 나의 힘이 꽃이 돼서 사람들이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만큼 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나도 모르거든요. 사람들도 모릅니다. 국장님 모르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죠. PD 모릅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저를 평가하는 상대방도 불안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욕심을 내란 얘기죠. 내가 꿈을 가지란 얘기죠. 큰 꿈, 작은 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보십시오. 뭐 많이 앞으로 보실 기회가 많겠죠. 저도 이제 가보면 정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니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메인스트림이 되건 뭐가 되건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강대국 무슨 개발도상국 이런 이슈가 지금은 사라진 시대잖아요. 작지만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저는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앞으로 큰 꽃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작은 씨앗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신데 개그맨들에 대한 비유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온 프로그램이기에 그 프로그램을 잣대로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양성 속에서 꽃으로 보면 꽃이 되고 잡초로 보면 잡초가 됩니다. 결국 작은 욕심, 그 욕심에서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